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주의 엘패소에서 한 쇼핑몰 내 푸드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고질적인 총기 문제로 인한 사건이 올해 들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법과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인 비율이 역대 최고인 63%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새 50만 명의 주민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타주로 이주한 주민 절반 이상은 특히 LA 카운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주거비용과 심화되는 교통체증, 높은 범죄율이 이주 이유입니다. LA시 의회가 상원에 계류된 주 정부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 개편안과 관련해 11대 2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의회가 1년 예산 20만 달러 이상의 비영리 단체를 로비 기관으로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단체를 포함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세입자 보호 정책 웨비나가 열린 가운데 세입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아시안 고교생 8명 가운데 1명이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 아시안 고교생은 학교 안에서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간 정찰 풍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총회가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둔 오는 23일에 맞춰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육류의 밀반입이 지난 한 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육류는 각종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농산물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진 발생 11일째를 맞은 튀르키예에서 248시간을 버틴 10대 소녀가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대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호 당국은 이재민 220만 명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지진으로 병원까지 파괴되면서 생존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2차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에서 120대 102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최근 트레이드로 전력을 급상승시킨 피닉스 선즈와 오늘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시작됩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갤러웨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서 LA 한인 골프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번엔 텍사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또 총격 사건입니다. 2023년 들어서 거의 매주 한두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텍사스 남부 멕시코 접경 도시 엘페소에 위치한 시엘로 비스타 몰 내 푸드코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겁니다. 부상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엘파소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확보했으며 얼마 뒤 2번째 남성 용의자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하필이면 또 사건이 벌어진 이 시엘로비스타 몰은 바로 옆에 2019년 총기 난사로 23명이 사망한 월마트 매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는 엘페소가 이번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질적인 미국의 총기 문제 올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케이브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총기 난사 사건만 총 40건이 발생했다라고 집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니까 2월 들어서 벌써 60건이 넘어선 것으로도 집계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현행 총기법과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미국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이 어제 발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현행 총기 법률과 정책에 불만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며 2001년 이후 매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34%로 전년보다 7%포인트 하락해 2016년의 역대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갤럽은 지난해 통과된 총기법도 충분하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불만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힐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총기 구매 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한 총기 규제법에 서명을 했지만 지난 13일 미시간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도 역시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 이런 거 많이 하죠. 서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상황이 되게 우려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합니다. 이번 미시간주 미시간 주립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받아온 총격 대응 훈련 덕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타깝죠. 지진 대책 훈련도 아니고 재난 피해 훈련도 아니고 총격 대응 훈련입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3명, 부상자 5명을 낸 미시간 주립대 총기 난사 현장에 있던 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총격 대응 훈련을 받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자란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 경보 울리기, 봉쇄하기, 위험 알리기, 방어, 대응하기, 대피하기 이렇게 5단계로 이뤄진 이른바 총격 대응 훈련을 한다고 AP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총격이 일상화된 미국에서 이전부터 학생들이 이 같은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전국의 학교는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총격 대응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2012년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로 꼽히는 샌디옥 참사가 발생한 뒤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총격 사건을 겪은 미시간 주립대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화한 훈련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작별 인사를 남기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라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이게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전 세계 최고의 국가다라고 자랑하는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미시간 주립대 학생 중에는 불과 2년 전 2021년 사망자 4명을 낸 옥스포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을 겪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시간 주립대 학생이자 인근의 이턴 카운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은 우리 세대는 학교, 축하를 위한 장소, 파티 장소, 평화의 장소에서조차 안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면서 정치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5월 흑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주 에리 카운티 법원은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9살의 페이튼 젠드런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젠드런은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낸다는 음모론을 신봉한 젠드런은 지난해 5월 흑인 밀집 지역인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을 표적으로 삼아서 피해자 13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흑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기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주 연속 하락하던 30년 모기지 금리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해석되는데 올라간 이자율 탓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해빙을 기대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39%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 6.18%보다 0.2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초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반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해빙을 기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지가 지난주였는데 일주일 만에 모기지 금리가 반등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동산 시장이 이런 모기지 금리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해 초 3% 초반대를 기록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 7%를 넘어섰고 현재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타원에서는 한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줌 무료 법률 상담이 열렸습니다. 세입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일 타운에서 한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열린 무료 법률 상담에서 한미연합회와 아시안정의진흥협회 LA,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홍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가 만료 예정이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또 연장하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에 반발해 세입자 유닛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렌트비를 갑자기 올리면서 세입자들이 애로를 겪는 케이스가 많아 이 같은 세입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비롯해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였습니다. 이너시티 법률센터의 테드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건물주들이 세입자 주거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세입자 측에서는 LA 카운티의 빌딩 앤 세이프티국과 공중보건국의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퀴벌레나 쥐가 나올 경우 세입자들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건물주들이 있는데 이는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 벌레 전문가에 의하면은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이 더 필요해요. 저희가 언제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혹시 유닛 안에 그 건물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저희가 언제나 물어봅니다.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카운티 당국의 신고와 고발이 가능하다며 세입자 측에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퇴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건물주들이 퇴거 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지 확인하고 퇴거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 LA의 존김 변호사는 퇴거 소송 진행을 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퇴거 소송과 관련된 고소장인데 이를 받게 되면 세입자들은 5일 내로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집주인과 했던 통화, 문자 기록을 잘 보관해야 증거로 남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까지 LA시 같은 경우는 무과실 사유로도 퇴거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4월 1일 2023년까지 무과실 퇴거로는 퇴거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퇴거 통지를 서면이 아닌 문자로 보내거나 입주 시 서명한 계약서에 없는 사소한 이유로 리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세입자들을 멋대로 퇴거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접근금지 명령 등의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들은 리스 계약 시 유틸리티 비용까지 커버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타운 내 한인 법률 상담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퇴거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아시안정의진흥협회 800-867-3640 혹은 한미연합회 429 중재조정센터 213-365-5999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역시 쌀쌀한 아침 공기로 시작하고 있죠. 남가주 지역 하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늦은 오후에는 보다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내일은 4도가량 더 올라서 드디어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밤 최저 기온도 오늘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4도, 해안 지역은 62도, 4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1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118번과 만나는 지점 현재 시그널러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레인까지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에서 118번과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레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체리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소토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로웰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허버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로즈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고 110번 노스 방향에서 마틴 리터킹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도 고장난 이 트럭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매 물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지난해 12월 0.2%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올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6.4% 각각 올라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연준이 종전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했습니다. 19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5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 즉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년 사이 캘리포니아 인구가 5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남짓 동안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주를 떠나는 주민의 수가 가주로 유입돼 들어오는 주민의 수보다 70만 명이 더 많았으며 여기에 가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와 사망자 수치가 합산됐습니다. 가주는 팬데믹 후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타주로 떠나는 주민들 숫자로만 보면 가주가 뉴욕을 웃돌았습니다. 가주에서 주민들의 엑소더스 행렬이 두드러진 것은 팬데믹이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 붐이 일면서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타주에서 거주가 가능해진 탓입니다. 팬데믹 후 가주를 떠나 타주로 이주한 주민들 가운데 절반은 LA 카운티 주민으로 나타났으며 LA 카운티에서도 엑소더스가 가장 심한 곳은 LA시로 드러났습니다. 가주민들이 타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솟는 주택가격과 렌트비 등 주거비용이지만 심화되는 교통체증과 늘어난 범죄율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주민들이 타주로 빠져나가면서 타주는 최근 수년 새 인구가 늘었습니다. 가주민들이 이주지로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인 텍사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구가 88만 4천 명이 늘었고 플로리다주는 인구가 70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주민들이 많이 이주지로 선택하는 지역은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유타주 주지사는 가주민들에게 유타로 이주에 들어오지 말고 가주에 그대로 머물러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유타의 스펜서 칵스 주지사는 가주민들이 높은 세금과 집값, 범죄율을 피해서 최근 유타주로 많이 유입해 들어온다며 이로 인해 유타주의 주택과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는 인구가 지난 1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최대 인구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지난 10년 사이 유타로 유입된 타주민들 중에 가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주와 접경한 네바다주에서도 최근 가주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주택 부족 사태, 노숙자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LA에서 경찰 당국의 음주 그리고 약물운전 DUI 단속이 강화됐지요. 또 지난주 슈퍼볼 때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얼마나 비용이 소모될까요? 최대 25,000달러, 3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400여 명이 DUI 관련 혐의로 적발됐고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 경찰서에서만 312명이 체포됐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경비가 25,000달러 넘어설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1,000달러, 변호사 선임비 케이스 10,000달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 3년 이상 최대 6,000달러 이상 추가 내야 됩니다. 견인 그리고 자동차 보관 비용 1,000달러,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운전면허증 다시 살려야 하는데 125달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140달러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대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비용 500달러, 음주운전 학교 수강료 800달러,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최대 25,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각종 숨은 수수료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공연 티켓부터 그로서리에 이르기까지 기만적인 방식으로 숨어있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준비 중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사업자들이 상품과 관련해 모든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악의적인 수수료 청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구매자가 최종 체크아웃을 할 때 서비스 수수료나 편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더 붙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지난 1일 백악관이 일반적인 크레딧카드 연체료를 현재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내리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이 좋은 예로 꼽힙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 정부 수수료 개선 움직임은 앞으로 크레딧 카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업계는 다양한 항목으로 각종 연체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탈 수준이라는 것이 현재 당국의 입장입니다. 전국의 아시안 고등학생 8명 중 1명은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시안 고등학생의 13%가 지난 1년간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고등학생 8명 중 1명꼴입니다. 아시안 고등학생 15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오용과 관련해 아시안 고등학생 11%가 경험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 에잇을 폐기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스캇 웨이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에반 로우 주 하원의원은 지난 2008년도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 에잇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헌법 수정안 ACA5를 상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이 유효하지만 캘리포니아주 헌법상에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무효화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곧바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로우 의원은 동성 부부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민 발의안 에잇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안이 주의회에서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2023년 선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발의안이 상정됩니다. LA시의회가 주정부에 의한 선거구 제조정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표결을 통해 주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결의안을 11대 2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마리아 두라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선거구 제조정 개편안은 인구 250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구 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선거구 제조정위원회 위원은 선거구 수보다 9명이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거구 제조정은 시정부 고유의 권한인 만큼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LA시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LA시에서 추진되는 로비법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서 한인단체를 포함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긴장하며 현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1년 예산이 $20만 이상인 비영리 단체들을 모두 로비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비영리 단체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영리 단체들은 다양한 활동과 만남에 대한 상세하고도 복잡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어카운트 비용과 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잘못 제출하게 되면 $3만 상당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또 로비스트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재단이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정치인들은 로비스트와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중요한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조건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차일드케어 어린이 보호시설 하면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손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보육기관 손해본 곳들 상당히 많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입은 어린이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2천만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 내에서 자격을 갖춘 500개 이상의 데이케어, 프리스쿨 등의 보육기관에 지원금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차일드케어는 최대 $3만, 차일드케어 센터는 최대 $8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일드케어 리소스 및 리퍼럴 네트워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된 보육기관에서는 모두 1,800여 개, LA 카운티에서만 1,800여 개로 현재 집계되고 있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문을 닫을까? 라고 고민하는 곳도 많고 이미 닫은 곳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한인들을 위한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과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 회복을 통한 복수 국적 제도까지 국적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설명될 예정입니다.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관련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됐다며 개별 상담 부스를 마련해 1대1 맞춤 상담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5년에 출생한 한인들은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마치거나 최소한 접수를 해야 한다면서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3월에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전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 전달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육류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에 따르면 2021 회계년도에 LA와 롱비치항에서 압류된 불법 육류가 120만 톤으로 2021 회계년도에 비해서 7%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온 것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입니다. 압류된 육류들은 헤드폰이나 의류, 가정용품 상자에 섞여 들여오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중국산 육류는 각종 질병에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아 현재 연방농무부로부터 수입이 모두 금지돼 있는 품목입니다. 부에나팍시 의회가 조나단 최 경관을 포함해 4명의 경찰관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조나단 최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학생이 타고 있던 스쿨버스에 총격을 가하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용의자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중단시켜 부에나팍 교육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명을 구해 동료 경찰관과 함께 용감한 경찰 메달을 받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백신은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무보험자들에게도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격은 1회당 최대 130달러로 예측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더나는 어제 성명을 통해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도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모더나와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2년 넘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기업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백신을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가 비난을 받은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절반은 전국적인 언론 매체들이 대중들이 특정 견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전달하거나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조사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언론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에 가짜 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개적으로 맹폭을 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등으로 뉴스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거나 뉴스 주기가 빨라진 것, 그리고 뉴스 매체가 증가한 것 같은 환경 변화는 미국인들이 뉴스를 잘 파악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 과부하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하루 앞둔 오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강조한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거듭된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반 시설과 주거 시설,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유엔이 이렇게 요구하고 성명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도 러시아가 말을 들을까요? 유엔 총회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즉각 무조건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라는 유엔 총회의 이전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게 될 거라며 현재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격돌에서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이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를 꼬집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무제한 협력으로 침략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하지만 중국이 전쟁 지원과 중재 노력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대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cently sanctioned the Wagner Group for its efforts in this regard with the DPRK. So a lot of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building.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전략적 실패를 안길 거라며 러시아의 패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to all of those who are supporting Russia, you're going to end up with an albatross around your neck. 올 봄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을 예고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군 전력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조만간 있을 대격돌에서 서방 무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Make sure that we give Ukraine additional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be not only be marginally successful, they can be decisive on the battlefield in their upcoming offensive.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미국 여론은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무기 지원에 48%만 찬성한다고 답했고 직접 자금 지원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라운드 지금 막 시작했는데요. 피터 말레티 그리고 톰 헉, 존 람, 맷 쿠차 등이 2언더파 공동 선두로 현재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탐킴 선수도 지금 2언더파 공동 선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을 지나고 있고요. 임성재 선수가 6번을 지나면서 1언더파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 대회에 출전을 하죠.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는 타이거 우즈에게 이렇게 크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아이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 뭐 이런 수준의 타이거 우즈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 한 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오후 12시 4분에 1라운드 티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WBC 대표팀의 전지훈련이 애리조나주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KBS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사막 지역인 애리조나 투싼에 좀처럼 보기 힘든 흰 눈이 내렸습니다. 차량은 밤새 내린 하얀 눈에 뒤덮였고 WBC 대표팀의 훈련장 잔디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훈련장 직원들은 눈을 치우고 땅을 정비했고 애리조나주는 한파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투싼의 기온은 5.5도로 야외 운동을 하기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쌀쌀한 것 같습니다. 공연 지는 데에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날 훈련인 만큼 대표팀은 움츠려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실내에서 몸을 예열한 뒤 날씨가 따뜻해진 오후엔 코리아가 새겨진 새 옷을 입고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정우는 익살스럽게 동체 시력 훈련을 했고 장거리 이동 강행군을 했던 양의지 역시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많이 추워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또 다행히도 또 이렇게 오후에 오늘 운동할 때는 좀 괜찮아져가지고 좀 운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중 등 젊은 투수들이 벌써부터 마운드를 밟은 가운데 대표팀은 국내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로 당금질의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위 속 첫 훈련을 마친 이강철호는 앞으로 5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돌입합니다. 투싼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오래간만에 대승을 거뒀죠. 대승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게 한데요.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120대 10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 뭐 레이커스로서는 대승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오래간만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상당히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즈와 원정 경기를 갔는데요. 피닉스 선즈에 지금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를 하면서 피닉스 선즈가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케빈 듀란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과연 크리스 폴과 케빈 듀란트 그리고 데빈 부커, 과연 빅3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3명 빅3라고 과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LA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즈 펠리칸스 간의 어제 경기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제 경기에서 28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21득점에 6개 어시스트 그리고 리바운드 6개를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더 브라위너의 눈부신 활약으로 아스널을 꺾고 리그 선두로 올랐습니다. KBS입니다. 영의 균형을 먼저 깨트린 주인공은 더브라이너였습니다. 아스널의 측면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의 백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절묘한 로빙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아스널이 사카의 페널티킥 골로 동점을 만들면서 더브라이너의 승부욕은 더 강해졌습니다. 라인 밖으로 나간 공을 발로 방해한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을 거칠게 밀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맨시티는 그릴리시의 추가골이 터져 2대1로 앞서갔습니다. 한 골차 살얼음판 승부. 여기서 다시 한번 더브라이너의 천재성이 빛났습니다. 문전에서 혼란에게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올려 쐐기골을 이끌어냈습니다. 맨시티 역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운 혼란과 함께 더브라이너는 승리를 자축하는 골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후반 막판 더브라이너는 교체돼 나갈 때 일부 아스널 팬들에게 물병 세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대1 맨시티의 승리와 선두 등극을 이끈 더브라이너는 아르테타 감독을 안으며 화해했지만 장외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SNS에 물병을 던진 아스널 팬을 겨냥해 맥주 없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비꼬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처음 선두 탈환에 성공한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타의 촌철살인 한마디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일제히 이번 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선수들 투수, 포수, 야수 모두 다 이번 주에 이제 스프링 캠프장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가 올 시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많았던 수비 시프트, 왼손 타자가 나오면 수비수들이 일루 쪽으로 쭉 옮기는 그 수비 시프트 이번부터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크기가 조금 더 커지죠. 이 모든 달라지는 규정들이 시범 경기부터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시범 경기부터 이제 야구 팬들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연 이런 변화가 메이저리그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 찬반 논란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범 경기와 WBC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많은 야구 팬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농구 왕자 마이클 조던이 메이크어위시 재단에 $10,000,000를 기부했습니다. ESPN은 오늘 아침 조던이 자신의 60번째 생일을 맞아서 비영리 재단인 메이크어위시 재단에 $10,000,000를 냈다며 이것은 재단 43년 역사상 개인이 낸 가장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